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시장이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일 단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박건욱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야간 선물이 특히 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글로벌 증시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풀이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나 조금 가슴 아픈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유럽 증시부터 먼저 보자면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기술주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되면서 기술주까지 매도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마감을 한 상태고요. 현재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 중에 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에 시장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 약화까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가 지금 강하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는지 코스피의 매도세가 조금 꺾이는지 가장 큰 관건이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키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매도세가 조금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저희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외국인 수급 자체가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도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좀 큰 변동성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섹터와 수급을 보면서 꼭 체크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국 증시 기술주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장 초반에 개파락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관망입니다. 사실 관망이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싶어요. 큰 폭이나 좀 크게 하락하는 급등이나 급락 중에서 이런 관망이란 전략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변동성이 큰 폭의 시장에서 오전 시장에 좀 다급하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개파락에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상태에서 좀 다급한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조금은 하지만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 또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은 좀 관망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오전보다 굳이 좀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은 오후를 좀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오전에서 좀 반짝하는 모습, 그리고 오후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오후에는 조용해지는 그런 좀 시장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짓눌린 종목들 위주로 노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밀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밀린 종목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장주나 주도주들 중심으로 눌림목을 좀 노리셔야 한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요즘 시장에서 제가 관망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관망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분할 매수가 기본이니까요. 이 점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전략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세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좀 들어오는지, 매도세가 언제쯤 꺾이는지 그 타이밍을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조 단위로 팔고 있는데 언제쯤 선물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꺾이는지 그 흐름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프리장에서 IT 투톱 필두로 뭐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전장에 다급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오전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컸다가 오후에는 좀 잠잠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전략을 짜보는 게 유효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밀린 종목들 오전장에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후 들어서 어떤 종목, 특히 대장주, 주도주 중심으로 조금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전장 살펴봤고요. 프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짙습니다. 그래도 좀 방어주 중심에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프리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조금 네. 심각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멘탈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요. 말씀드리기 다들 아실 거예요. 좀 많이 큰 폭으로 폭등을 한 상황이었고 레버리지 ETF까지 겹치게 되면서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만큼 좀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 자체가 눌리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너무 그렇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밀고 있는 제품들, HBM이나 소캠들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동안 봐주시면은 괜찮다. 지금 시장에 보이시는 등락률만 보시고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미래에셋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에셋 생명 당연히 보험주 이런 시기 때는 보험주나 금융주가 잘 오르죠. 흔히 말해서 방어주라고 하는데 그 방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에셋 생명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워낙 좀 무거운 주다 보니 움직임이 조금은 없었던 주입니다. 미래에셋 생명 보험주라서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다음은 화신입니다. 화신은 저희 보스턴 다이나믹스 계열사죠. 화신전공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협력사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방문을 했다고 해서 그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화신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시프트업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글로벌 인기 게임을 좀 성공적으로 판매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고요. 한국 게임에 대한 글로벌적 인식을 조금은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타이틀입니다. 그 타이틀이 후속작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블레이드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지금 장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계좌만 좀 마이너스 이제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 좀 잘 인내하시고 버티면서 장 차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장 특징주로 먼저 전자, 닉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브로드컴 실적도 사실 못 나온 게 아니거든요.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IT를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금리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투매 현상을 짙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멘털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소펜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것
것도 해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성장주, 기술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전거래일이죠. 금요일처럼 뭐 방어주 성격의 은행주가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보험주, 미래에셋생명이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가량 상승하면서 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화신,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열사 이쪽에도 집중해보자. 그리고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풀이장 상황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전략은 유효합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테마 바라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급등 테마 젠슨왕에 대한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젠슨왕. 제가 왜 앞쪽에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오늘은 좀 젠슨왕 특집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젠슨왕. 저희 그 CEO 방한을 했죠. 젠슨왕 효과라고 할 정도로 모든 좀 시장이 주목을 했던 사건이고요. 오늘까지 아마 방한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젠슨왕 피지컬 AI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최근 가장 밀고 있는 개념이 물리적 세계와 결합하는 피지컬 AI에 대한 겁니다. LG그룹, 현대차그룹 회동에서도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AI 칩 협력에 대한 얘기가 좀 핵심으로 다뤄졌었는데요. 엔비디아 AI 두뇌를 한국의 좀 정밀 로봇 몸체에 탑재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에 좀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저희 젠슨왕 CEO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좀 거대한 다음 산업은 로보틱스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피지컬 AI가 그만큼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드론까지 좀 이어지는 행보를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방안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에 관한 확장이죠. 제일 큰 이유로 보여지니 잘 좀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 HBM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HBM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HBM은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죠. 베라루빈, 이 베라루빈에 들어갈 HBM의 공급망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공급을 맡을 것이다라고 젠슨왕 CEO가 직접 언급을 했었고요. 기존 SK 하이닉스가 HBM의 좀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점 체제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HBM의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하반기까지 시장은 HBM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패키징, 검사 장비까지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버린이죠. 소버린에 대한 얘기는 저희 반영이 됐었습니다. 갑자기 네이버가 올라서 엄청나게 좀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미국 중심의 AI에서 좀 벗어나서 한국 시장을 노려보자라는 대표의 젠슨왕 대표의 좀 전략이고요. 소버린 AI 생태계를 한국 기업들의 심자라는 게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한한 이유도 그거고요. 이번 회동에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이 좀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자체가 그래픽 카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칩 기반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한국에 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젠슨왕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한국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한국은 소버린 AI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현재 네이버나 통신사, 여러 통신사, SK텔레콤도 있죠. 같은 AI 인프라 수혜를 앞으로 좀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수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게임에 관한 것입니다. 게임, 제가 앞쪽에서 프리마켓에서도 봤지만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무너져도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게임 플레이어들이
글로벌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행보에서 크래프톤 김창완 대표와 회동을 했었죠. 젠슨왕은 크래프톤을 왜 만나냐면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가상,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과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합치려고 한다.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엔비디아의 목적 자체가 AI처럼 진짜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대화하는 엔비디아 에이스라는 플랫폼을 현재 좀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스 플랫폼을 가장 좀 잘 구현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파트너가 크래프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현재 좀 많은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출시했던 게임들도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과 소프트웨어 등을 좀 대규모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큰손 고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미 크래프톤 게임들 속에서도 AI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기술들을 응용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게임만이 아니고요. 피지컬 AI로까지 연결되는 크래프톤 앞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C소프트 김택진 대표까지 만났다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시장이 워낙 빠져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젠슨왕 방안이겠죠. 그 안에서 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테마를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론 젠슨왕 CEO가 여러 인물들을 만났지만 키노트 이야기도 미뤄봤을 때 피지컬 AI에 대한 집중도 관련된 어떠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빠질 때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신 게 피지컬 AI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대장주도 내가 조금 눌림목에서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 좀 집중해 보면서 좀 가져가 봐야 할지. 딱 말씀을 잘 해주신 게 네. 제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기대감을 대변하는 주 중에 하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5월 저희 중순쯤에 97만 9천 원이라는 고점을 형성하고요. 그 뒤에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죠. 거래량 또한 함께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5일선과 21선까지 좀 깨트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이평선을 좀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60일선과 121선 자체가 좀 중요하게 좀 지지선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세를 달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온다면요. 하단에 지지선을 넘나들며 횡보를 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단의 지지선이 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눌림목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주가가 조금 더 밀려가서 6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은요. 거래량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차분하게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해주시고요.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때를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래량 이야기는 항상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봤습니다. 하단 지지선이 확인됐을 때 눌림목 진입이 유효하지만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60만 원이 좀 이탈을 한다며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검사 장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PPT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사 장비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봐야 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검사 장비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어요. 검사 장비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이유가 HBM 때문입니다. HBM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점점 좀 미세화 공정이 되어가면서 계측 장비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죠. 그 올라가는 기대감에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력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좀 진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 이 점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 5월 6일에 최고점 52,000원을 찍고 강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파르게 내려왔지만 6월 4일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거래량은 좀 약하긴 하지만 붙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쌍바닥이 나오면 반등의 신호입니다. 반등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행히 좀 5일선 자체를 저희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에 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의 흐름에 좀 제동이 걸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의 쏠림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시죠? 강하게 일어나면서 밀려났지만 바닥권 자체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좀 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가 매수세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 전환의 모습을 좀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턴 어라운드를 하는 자리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눌림목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죠. 눌림목 부근에서 거래량을 받쳐주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바닥이 나온 차트를 가지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트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테마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순환 CEO가 AI 인프라 투자를 워낙 한국이 많이 하고 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도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볼까요? 소버린 AI죠. 소버린 AI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망이 아주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AI 데이터 센터가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GC 에너지죠. SGC 에너지 사업을 하며 이미 좀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이죠.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전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전력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주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5일선, 21선이 하향으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저항선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1선이 조금은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와 격차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추세의 최후의 보루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4월 말쯤에 보시면요, 저희 최고점 돌파를 시도했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이후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주가가 좀 밀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왜 좋은 모습이냐면 돌파를 위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제가 앞서 전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자체가 아주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오지 않는다면 좀 황보 기간을 좀 길게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기간이 되게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닥권 형성하는 모습을 좀 기다리시고요. 전략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고, 최근 저점인 44,750원이죠. 이 라인은 또 쌍바닥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 확률이 좀 높아요.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역시나 단계적으로 좀 급등을 노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나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점 44,750원을 깨고 내려가서 4만 원 초반대로 간다면은 그때는 좀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소버린 AI의 영역 자체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GC 에너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속보로 전해졌는데 코스피의 개장 직후에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라는 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테마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크래프톤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만 먼저 보자면요.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5일선과 21선이 엉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21선 위쪽에서도 꺾이고 있어서 저항선을 만들 확률이 좀 높습니다. 5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역대급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 이후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릴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는 고점 매도세에서 어느 정도 악성 매물 자체가 좀 소화됐다, 소화를 하는 상황이 좀 끝이 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바닥권 자체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이 보이죠. 아래 꼬리를 달고 있지만 이 가격선에서 25에서 26 정도를 바닥으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지선을 좀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 25만 원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21선이 있는 27만 원까지 거래량이 좀 동반되어서 돌파한다면 더욱더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차트 통해서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데요. 그만큼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이고 어떤 종목 지금 떨어지는데 오히려 내가 박앤세일 기회로 잡아봐야 할지에 대한 니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궁금증,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테마와 종목들 그리고 풀이장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잠시 화면 만나본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개장 상황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죠. 올해만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만큼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8% 하락하면서 7,4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8,000선을 지켜줬었는데 오전장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전달해드리고요. 코스닥 상황도 비슷합니다. 5% 하락세 보이면서 1,000선이 내렸습니다. 지금 9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 단위로 매도했다가 이 시각 2천억 원 넘게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 보이고 있네요. 개인이 물량 던지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 가깝게 그리고 기관은 80억 원 소폭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다는 점 전달해 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프리장에서부터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컸었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 IT 투톱이 여전히 낙폭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이 깨졌고요.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선, 프리장에서는 188만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래도 소폭 조금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 현대차, 삼성전기, 금요일장에서는 반등한 흐름이었는데 일제히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원익 IPS만 홀로 빨간불 보이고 있습니다. 0.45% 소폭 상승하는 흐름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환율도 체크해 볼까요? NDF 기준으로는 1,56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이 시각 1,553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보면은 일부 방어주, 두산로보틱스, SK텔레콤 이쪽에서는 조금 매기가 붙고 있다라는 점, 미래에셋생명 여전히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일부 종목만 정말 빨간불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개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인공 공략주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사막 콘덴서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엄청나게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네. MLCC 그리고 다양한 콘덴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MLCC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자동차, AI 서버, 산업 정비, 스마트폰까지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만큼 MLCC의 중요성도 투자자들도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실적을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반기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망 콘덴서가 사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MLCC뿐만이 아니고요. 콘덴서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콘덴서, 산업용 콘덴서,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부품주입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부품주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죠. 요새는 하이브리드 차가 더 잘 나갑니다. 전기차보다. AI 서버, 심지어 로봇에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부품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지금 밸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밸류업이 될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망 콘덴서는 그 위치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압력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자체가 좀 갈고리 모양으로 꺾이는 모습이에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좀 급감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와 매도세가 점점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만 원 선이 21선이죠. 10만 원 선이 좀 지지선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좀 하시되 거래량이 붙을 때까지 좀 모아두시고요. 거래량이 붙으면 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자체를 일어날 확률도 높아요. 그 기술적 반등을 노려도 되고요. 고점 돌파를 하는 그 상황도 타점도 노려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만 원 이하 21선까지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눌림목이 생겼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12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9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사막 콘덴서입니다. MLCC 그리고 콘덴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이게 3월 이쯤 하더라도 29,000원
막 이 가격이었어요. 근데 막 6배 오르더니 17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뭐 11만 원, 뭐 10만 원 선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지 못했던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 붙을 때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98,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 종목?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긴 한데 거래량을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붙어주기 전까지는 눌림목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에너지가 응축된 구간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오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든 오래 보면 좋긴 한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붙으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략을 구성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첫 번째 종목 사마컨데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두 번째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현재 국내 증시 자체가 조금 짓눌렸죠.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기 때문에 현재 방어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금융지주는 매우 좀 매력적인 특징이 있죠. 주주 친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좀 많은 자사주 자체를 매입과 소각, 배당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만의 주당 가치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하나금융 자체가 기초 체력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이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융주가 대표적으로 좀 저PBR 업종입니다. 환율이 좀 다소 올라간다고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업종으로 보인다라는 거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배당, 주주 환원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관심을 좀 가진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1선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가 다시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주죠. 거래량이 계속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양봉이 자주 보입니다.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12만 5천 원대 매물이 조금 뭉쳐 있는데 이 부분이 저항선으로 보이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으니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2만 5천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 11만 5천 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밀릴 때마다 방어주 역할을 하던 그러한 종목이죠. 자사주 매입 소각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주주 친화 정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PBR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 주주 환원 이쪽에서 좀 관점을 달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꾸준히 붙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전략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께 조금 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궁금증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